니 수도 가져왔나? 자, 14페이지에 소설의 서술상 특징과 관계에서 하기 전에 항상 원론을 알아야 돼. 소설은 시도 시의 3요소가 중요했듯이 소설도 소설의 3요소를 알아야 돼. 요거는 우리나라의 자생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도 같지 않으나 안다 생각하지 말고 수능 소설에서 묻는 게 얘들이다 결국. 네, 지금 수특의 EBS에서 소설의 서술상 특징을 물어보는 거는 얘 묻는 거다. 문체상 특징을 묻는 거야. 여기다가 시점을 더하면 서술상 특징과 관계된 문제로 출제가 된다. 그래서 개념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 어쨌든 소설의 3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인물이다. 인물을 중심으로 독해를 하셔야 돼.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제목이 보통 주인공인데 현대 소설은 그렇지 않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제목을 통해서 일단 추론은 할 수 있으되 문제 푸는 단서를 항상 보기에 초점 맞춰서 독해를 하시도록. 잘 모르겠으면 보기를 먼저 보는 것도 방법이라 했습니다. 고전 소설은 대다수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현대 소설은 시점이 여러 개가 있다, 그지? 크게 몇 개 있어요? 1인칭에 2개 있고 3인칭에 2개 있지? 그 네 가지 가운데 뭔지 빨리 확인하고 지문을 읽어야 돼, 소설 읽을 때는. 고전 소설은 대다수가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시점 확인할 필요는 없는데 현대 소설은 시점이 여러 개란 말이야. 좀 이따 말 양귀자의 원미동 시인이라는 소설 역시 시점을 확인을 꼭 하셔야 돼. 인물 중심으로 독해를 하되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된다. 여기까지 됐나? 민지는 그 무슨 황금빈이야? 네. 아주 보이더래. 자, 하기 앞서서 몇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갈게. 시점은 다 알 테고 2번에 2번 봅니다. 사건과 인물 제시 방식에 말하기란 게 있고 보여주기란 게 있지. 자, 말하기 위에는 다른 말로 적어볼까? 직접 제시. 같은 말인가? 텔링이 직접 제시에 해당한다. 보여주기는 무슨 제시? 보여주기는 무슨 제시? 간접 제시 또는 다른 말로 극적 제시라고도 해. 다음 칠판 다시 볼게. 아까 문체의 3요소가 이렇게 세 가지 있다고 했잖아. 서술자가 직접 인물의 성격에 대해서 바로 다 떠들어 버리면 얘가 직접 제시에 해당한단 말이야. 근데 묘사나 대화가 많으면 뭐겠노? 이게 간접 제시에 해당한다. 이해되겠지? 묘사나 대화가 많을 때 간접 제시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럼 제시문을 읽을 때 대사가 많으면 아 간접 제시일 그 공산이 크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개념 문제다. 보통 첫 번째 문제로 나오죠. 서술상 특징은 고전 소설의 서술상 특징은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금요일에 또 할 건데 현대 소설에서의 일반적 서술상 특징에는 어떤 게 있는지 고3이 해야 될 짓은 하나밖에 없다. 모고 기출 중에 현대 소설 서술상 특징 너 문쌤하고 수능 EBS 수능 기출 하고 있잖아. 거기 중에서 서술상 특징에 나온 선택지를 다 정리를 해봐야 돼. 기출에 나왔던 거기서 모르는 개념 이런 거 정리를 해놔야지. 뭐 말인지 이해되나? 이걸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학원에 우리가 수업해 주는 거는 역으로 말하면 연역적인 거예요. 나는 이건 이렇게 출제됐으니까 너는 이걸 외워 공부해 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은 처음 보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할 줄도 알아야 된다. 공부는 연역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귀납적인 학습도 필요해. 평소에 여러분들이 그 학습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건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되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수능에 나온 적은 없는데 용어 설명을 좀 해줄게. 밑에 문체 봐.
문체의 둘째 줄 봅니다. 문체를 쌤이 아까 영어로 스타일이라고 했지. 원상으로는 제가 송곳이란 뜻이에요. 내가 송곳으로 막 새겨 넣었거든. 송곳이란 뜻인데 여기는 설명이 자세히 안 돼 있어서 선생님 정리 좀 해줄게. 문체의 두 번째 줄에 봐. 수식어가 많은 문장이란 말 있지? 그걸 다른 말로 적어볼게. 화려체라고 한다. 수식이 화려하다 해서 이걸 화려체라고 불러. 수식어가 적은 문장은 뭐라 하느냐면 건조체라고. 무미건조하다고. 재미없어. 건조체라고 한다. 원래 이런 용어가 설명이 돼 있었는데 설명을 안 해준대. 식이. 그 다음에 그 옆에 거 봅니다. 긴 문장하고 짧은 문장 있지? 긴 문장을 만연체라고 말한다. 수능에 나온 적은 없는데 용어는 이해하고 계셔야 돼. 만연체라 그래. 그 문장이 짧은 거는 뭐라 하겠노? 당연히 간결체겠지. 여기까지 됐나? 아직까지 쌤이 다 읽지 못한 소설이 있어. 박상용의 죽음에 관한 한 연구라는 소설인데 한 문장이 거의 한 바닥이야. 첫 문장이. 예전에 내 수업시 한번 읽어준 적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라면 마침대로 쓰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읽어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일단 그런 책도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태도와 어조에 오늘 과제다. 집에 가서 여기 있는 용어들을 쭉 정리해봐. 노트에다가 반어적, 풍자적, 냉소적, 비판적, 동정적, 호의적, 해학적 이런 용어들 있지? 이런 용어들을 너가 글로 써봐야 돼. 눈에 익혀놓고. 자주는 만약에 주인공은 특정 인물에 대해서 호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면 호의적이란 말은 긍정적인 의미인 건 알겠는데 호의적 반대말은 뭐게? 보통 우리가 호감을 느낀다 할 때 그 호자다. 반대말은 뭐게? 상대방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다.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이게 너희들 어휘력이라고. 호의 반대말은 뭔지 모르겠다. 악의적이란다. 악의적. 들어는 봤는데 너가 써먹을 수 없으면 아는 언어가 아니란 말이야. 그치? 정리해봐라. 사전적 의미를 그대로 찾아봐. 그리고 너 굿노트 쓰는 놈들은 그거 야 손가락 떼봐. 여기 이렇게 반어적 거다. 손가락 딱 떼봐. 그럼 정의 나오제. 블럭 설정되고 정의 나오제. 정의 눌러봐. 정의 있잖아 그게요. 그럼 다른 도 안 나오제. 적 때문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럼 반어까지만 딱 블럭 설정하고 찾아봐란 말이야. 그러면 복사해서 그 밑에 붙여 정리해도 되잖아. 이해되나? 어떻게 하는지. 복사해서 붙일 수 있는 걸 알지? 굿노트로 쓰면서 쓰는 걸 모른대. 자,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세요.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수특은 일단 제시문 분석에 초점 맞추고 어차피 이게 내신 들어갈 텐게 제시문 분석에 일단 초점을 맞출게. 자, 16페이지에 작품 제목 한번 봅니다. 작품 제목이 뭐라고 돼 있니? 원미동 시인이라고 돼 있지? 자, 그러면 이 소설의 주인공이 원미동 시인이겠거니 이렇게 판단 내려야 돼. 이해됐나? 고전 소설은 제목이 주인공인데 현대 소설은 제목이 주인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보통은 제목이 현대 소설은 근데 일반적이진 않다. 근데 추측할 때 보통 현대 소설에서 제목의 의미는 주인공이거나 보통 주제랑 관계된 경우가 많다. 주제랑 관계된 경우. 예를 들면 박완서의 카메라 워커라는 소설이 있거든. 그럼 카메라는 어떤 안정적인 삶을 가리키고 워커는 어떤 사람들 신는 신발이고 노동자들이 신는 신발이란 말이야. 힘든 삶을 가리켜. 주인공은 워커를 신고 싶어 하는데 거기 있는 숙문가 고문가 잘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계속 카메라를 들고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내용이야. 현대소설은 제목. 근데 여기는 원미동 시인이 사람일 테니까 그지? 주인공에 가깝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는다. 이해됐나? 이거 봐. 쌤이 또 이렇게 분석해놨어. 나중에 또 밴드에 올려줄 건데 제시문 분석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내가 지금 표시하라는 대로 한번 해봐라. 제목 우리가 먼저 읽었으니까 독해가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자, 해볼까요? 15페이지에 자, 첫 번째 줄에 나오지. 바로 제목에 해당하는 인물이 원미동 누구? 대답해. 원미동. 똑을 쳐. 원미동 시인. 인마를 다른 말로 뭐라 하는지를 찾아내라. 인마가 웃던지를 찾아내라. 대신에 너그 생각 말고 누구 관점으로 독해를 해야 돼.
시는 화자 관점으로 독해했잖아. 소설은 서술자 입장으로 봐라잉. 서술자가 어떤 놈인지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아직 안 나왔으니까. 원미동 시인에게는 또 다른 별명이 있다. 그거는 가로쳐. 퀭한 두 눈에 부수사 머리칼 살사절 껴입고 다니는 물들인 군용 점퍼와 희끄무레하게 달아빠진 낡은 청바지. 요까지. 이런 걸 뭐라 했노? 문체의 3요소 중에 뭐고? 칠판 봐라 이놈들아. 이게 묘사제. 원미동 시인이 거지 같다 이 말이잖아. 깨제제하게 돼있다 그지? 여기까지 됐어? 이런 건 읽으면서 정리할 줄 알아야 돼. 묘사가 사용됐다. 밤중에 보면 꼭 뭐 같다고? 몽달귀신. 원미동 시인하고 묶어. 원미동 시인을 사람들은 몽달귀신 같다. 몽달귀신이 누군지 뭐 어떤 사람인지 아나? 결혼 못하고 죽은 총각귀신이 돼. 그래서 깨제제하게 생겼고 여자들 별로 안 좋아하게 생겼다 이런 뭐 느낌으로 말을 하는 거겠지. 미용사 경제 언니가 맨 처음 그를 무슨 시라고 부르기? 몽달씨가 또 다른 별명에 해당하지. 묶어. 원미동 시인하고. 원미동 시인은 별명이 몽달씨네. 왜? 몽달귀신 같아서. 됐나? 경제 언니뿐 아니라 우리 동네 사람이면 누구나 그를 좀 경멸하듯이. 그거는 세모치고 몽달씨랑 또 묶어. 사람들의 태도제 몽달씨를 바라보는 입장 경멸스러워한다고. 꾀죄죄하이 더럽게가 되이네. 거지 같네. 어린애가로도 탐부를 하는 게 보통인데 까닭은 그가 약간 돌았기 때문이란 것이었다. 언제부터 어떻게 살짝 돌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보통 사람과 다른 것만은 틀림없었다. 몽달씨는 무허연립주택 3층에 살고 있었다. 베란다에 화분이 많고 새장이 3개나 걸려있는 몽달씨네 집을 여름이면 우리 동네에서는 드물게 윙윙거리며 하루종일 에어컨이 돌아가는 부자. 묶어. 아까 경멸까지 해놨잖아. 묶어놨잖아. 부자도 같이 묶어놔. 이 사람의 내력이잖아. 하루종일 에어컨 돌릴 정도면 부자네. 됐나? 근데 참고로 알아야 될 게 양귀자 소설가의 소설 속 내용은 보통 80년대 돼. 1980년대 전두환 때야. 그러니까 이때 에어컨 틀고 막 하루종일 틀 정도면 억수로 부자인 거다. 이때 집이 이 사람들아 한 채 비싸봤자 한 4천만 원 정도면 집 한 채 샀단 말이야 그때는. 지금은 절대 엄두도 못 내잖아. 4천만 원 갖고. 시내 산약방을 하는 노인이 늙음하게 젊은 마누라를 얻어 아기자기하게 살아보는 판인데 결혼한 저거형 집에 있지 않고 세살림 재미에 폭 빠진 아버지 곁으로 옮겨온 뭐였다? 대답해라 빨리. 묶어 또. 부자하고 또 묶어놔. 그러면 원미동 시인에 관한 정보가 다 묶은 걸로 정리되지? 이해됐나? 그래 읽어내야 돼. 그래야 문제 풀 때 수월할까 이거. 너가 틀리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지문이 길어서 인물이 어떠한 과거를 갖고 있는지를 잘 기억이 안 나. 그제? 왜냐면 소설 전문을 다 읽는 게 아니라서 그렇다. 읽어가면서 정보를 확인해가면서 봐란 말이야. 여기까지 됐나? 어떻게 정리하는지 알겠어? 요거는 적을 필요 없잖아. 묶어 비면 되지. 다른 정보는 필요 없는 거잖아 전부. 다시 원미동 시인은 몽달귀신 같아서 몽달씨라고 불리는 별명이 있고 사람들은 경멸하고 거지처럼 생겨갖고 대신에 집은 부자야. 그리고 얘는 집안에서 막디라 그지? 그것부터가 팔불출짓이라고 강남 부동산의 고흥댁 아줌마가 욕을 했었는데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왜 바보짓이란 건지 알 수가 없었다. 그건 행간편치래. 아들이 아빠랑 사는 게 왜 바보짓이란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이거는 누구 생각이고? 서술자의 생각이지. 알 수 없었다는 거는. 근데 이게 아직까지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인지 몇 인칭 시점인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이해됐나? 그럼 서술자가 왜 모르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그 밑에 줄. 그럼 몽달씨에게 친구가 있다면 아마 내가 유일할 것이었다. 네, 거기는 도골베이 치고 방금 형광펜칠한 거랑 묶어. 이 소설은 몇 인칭 시점이고? 내가 나왔잖아. 몇 인칭? 1인칭 시점인데 내가 내 이야기하나 몽달씨 얘기하나?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이겠거니 생각하면서 읽어내야 돼. 여기까지 됐나? 현대소설 읽을 때는 시점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나란 말로 하면 그냥 1인칭인 거야. 근데 내가 내 이야기 안 하니까 관찰자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됐어? 몽달씨 나이가 27이라니까 나보다 20살이라 많지만 나는 몇 살이고? 서술자 나는 몇 살이고? 응? 몽달씨가 내보다 20살 많다 하잖아. 몽달은 27인데 그럼 난 몇 살이고?
민지야, 몽달씨가 27이고 몽달씨가 내보다 20살 많대. 나는 몇 살이고? 7살이잖아. 7살이다 그제? 그 7살짜리가 27은 어른하고 친구 묻고 있지? 우리는 어머니 친구다. 믿지 않겠지만 내게는 27살짜리 남자친구가 또 하나 있다. 우리 집 옆 형제 슈퍼의 김반장. 거기는 네모로 표시해. 아까 동글뱅이 친 아들은 다 뭐 몽달씨, 원미동 시인의 특징이었다 그지? 이거는 네모로 표시해라. 세모로 해도 되는데 일단 네모로 해봐. 얘가 착한는지 못했는지 아직 모르니까. 바로 또 하나 내 친구인데 그럼 원미도 23동 5번의 반장으로 누구보다 씩씩하고 재미있는 사람이다. 나는 매일같이 슈퍼 앞 비치 파라솔 의자에 앉아 그와 함께 낄낄거리는 재미로 하루를 보내다시피 했는데 요즘은 내가 의자에 앉아있어도 전처럼 웃기는 소리를 해주거나 쭈쭈바 따위를 건네주는 법 없이 다소 퉁명스러웠다. 김반장하고 묶어. 김반장이 요새 나에 대한 태도가 어때? 퉁명스럽지? 왜 그런지 이유를 찾아. 왜? 이걸 찾는 게 계속. 야, 와 이러지? 계속 이걸 찾아야 돼. 전에는 쭈쭈바도 줬는데 이제 왜 퉁명스럽지 나한테? 이유를 찾는 거다. 됐나? 비문학 독해할 때 P 찾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유를 계속 물어봐. 너가 읽으면서. 그까도 또 나는 환히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하는 수밖에. 우리 집 셋째 딸 선옥이 언니 퉁명스러워졌다고 묶어. 뭔지는 모르겠는데 선옥이 언니 때문에 퉁명스러운 거다. 우리 집 셋째 딸 선옥이 언니니까 나는 7살짜리 여자아이다 그제? 서술자는 됐어? 서울 이모 집으로 훌쩍 떠나버렸기 때문이다. 퉁명스러운 이유가 나왔지? 선옥이 언니가 서울로 떠나서 그렇다. 됐어요? 김만정이 선옥이 언니랑 좋아 지내는 것을 온 동네가 다 알지만 선옥이 언니 마음이 요새 좀 싱숭생숭하더니 기어이는 이모네 가는 옷가게를 도와준다고 서울로 가버렸다. 그래서 김만장은 나한테 퉁명스러운 거야. 선옥이 언니는 예뻤다. 남들 말대로 개천에 용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만큼 지질이 궁상이 우리 집에 두고 보기는 아까운 편인데 그 지질이 궁상이 지겨워서 그것도 밑줄 치고 선옥이 언니랑 또 묶어. 선옥이 언니는 왜 탈출했노? 이 동네를 지질이 궁상이 싫어서 서울로 탈출한 거야.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내가 관찰하는 중요 인물이 세 사람 나왔지. 원미동 시인은 어찌 살았고 김반장은 나한테 웃자고 있고 선옥이 언니는 왜 집을 토꼈고. 정리됐어? 다음 중략 부분 줄거리가 있는 이유는 소설 전문을 낼 수 없어서 그렇다. 그래서 줄거리 부분에 뭐하라고? 관계를 정리해가면서 봐야 돼. 나는 몽달씨와 형제 슈퍼 김반장과 친구처럼 지내고 김반장은 몽달씨를 일꾼처럼 부려먹는다. 그것도 밑줄. 김반장 못된 놈이네. 몽달씨 원미동씨를 부려먹으니까. 어느 날 몽달씨는 물량배들에게 쫓겨 형제 슈퍼를 찾고 김반장은 자신에게 피해가 될까 싶어서 그것도 밑줄 몽달씨를 매몰차게 쫓아낸다. 김반장은 아주 못된 놈이지. 지 살라고 몽달이 쫓아냈지. 일꾼처럼 부려놓고. 몽달씨는 불량배들에 두드려 맞고 알아누웠다가 열흘쯤 지나 형제 슈퍼에 다시 나타나 그것도 밑줄 아무렇지 않게 김반장의 일을 돕는다. 몽달씨는 좀 바보 같지? 약간 본 사람 같나? 그리고 자기를 매몰차게 쫓아냈던 사람 집에 가서 또 일꾼처럼 일하고 있다. 바보같이. 그날 밤에 난 여기 앉아서 다 봤어요. 그날 밤에 네모로 표시돼 있잖아. 그날 밤 일이 뭔데? 중략 부분 줄거리에서 찾아봐. 너 그 밑줄 친 부분에서. 뭐고? 누가? 김반장이 몽달씨를 웃잔 거? 쫓아낸 거. 묶어. 그날 밤하고. 중략 부분 줄거리 두 번째 줄하고 그날 밤 사건하고 묶어놔. 그러면 확인되지. 네모로 표시되어 있단 말은 문제를 낸다는 뜻이잖아. 그럼 지문에다 바로 표시해놓고 넘어가면 문제 풀 때 수월할까 인가 봐. 됐니? 너가 문제를 만든다 생각해라 계속. 그래야지 빨리 푼다. 빠르고 정확하게 푼다. 그날 밤에 난 여기 앉아 다 봤어요. 뭘? 김반장이 아저씨를 쫓아내는 것? 순간 몽달씨가 정색을 하고 내 얼굴을 쳐다봤다. 얼굴빛을 드러낸단 말이다. 정색을 하고. 예전에 그 풀려있던 눈동자가 아니었다. 멍청하던 눈이 아니었어. 까먹고 반짝이는 눈이었다. 그러나 잠깐이었다.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않을 건지 괜스레 팔뚝 연결했던 상처닥지를 떼어내려고 애쓰는 척했다. 나는 더욱 박싹 다가 앉았다. 김반장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죠? 7살짜리가 무섭지? 몽달씨가 발뚝을 탁 치면서 아니야 라고 응수했는데 나는 계속 다그쳤다. 그렇지요. 맞죠? 그래도 몽달씨는 못 들은 척 발뚝만 문지르고 있었다. 바보같이. 기억상실도 아니면서 나는 자꾸만 약이 올라 견딜 수 없는데 몽달씨는 마냥 딴점만 피우고 있었다. 슬픈 시가 있어 들어볼래? 치. 누가 그따위 시를 듣고 싶어 할 줄 알고 내가 입술을 비죽 내밀거나 말거나 몽달씨는 기어이 시를 읊고 있었다.
말주름표 있는 부분이 시구절인 거 알겠지? 슬픈 시에 해당하는 구절이다. 마른 가지로 자기 몸과 마음에 바람을 들이는 저 은사시나무 똥을빼기쳐. 뭐 갖다 패놨노? 박해받는 순교자 같다 해놨지. 그러나 다시 보면 저 은사시나무는 박해받고 싶어하는 순교자 같다. 이 은사시나무는 누구 같아? 몽다리 지 같지? 몽다리를 상징하는 시어다. 은사시나무는 이런 거는 문제로 내기 좋겠다. 그지? 내신 문제로도. 역시 두꺼운 글씨로 돼 있으니까 문제로 나오겠지. 아무 이유 없이 인물이 시를 읽는 건 아니란 말이야. 소설 읽을 때 인물이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거나 하는 데는 이유가 있대. 그냥 담배 피고 술 먹고 안 한다. 이유 있어서 그렇게 하는다. 네 글씨 알지? 자 이거 가자. 나는 다 외웠으니까. 몽달씨가 꾸깃꾸깃한 종이 쪽지를 내게로 내밀었다. 아주 슬픈 시라고 말하면서 시는 전혀 슬픈 것 같지 않았는데 난 자꾸만 눈물이 나겠다. 바보같이. 다 알고 있었으면서 바보 같은 몽달씨. 그것도 형광펜. 뭐고? 이거는 역시 7살짜리 여자애가 하는 서술자의 판단이다. 그지? 이해됐니? 여기까지 됐어? 누군가 평소에 소설 읽을 때 지금 내가 읽어준 어떻게 다른지를 빨리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현대소설 읽을 때 어쩌면 이렇게 읽으려고 노력하란 말이다. 여기까지 됐어? 최인용 상대 안 좋노? 피곤하나? 좋? 1번에 1번 OX 몽달씨라는 별명에서 동네 사람들이 그를 존중 괄호쳐 그를 뭐 했노? 아까 너 표시한 거 봐. 아, 뭐라 했노? 동네 사람 그를 어떻게 하대? 경멸했제. 몽달 귀신 같다고. X 2번 슬픈 시의 은사시나무는 몽달씨 상징. 됐나? 됐나? 근데 1번에 2번은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말이야. 상징이라고 말하면 안 돼. 이유하고 있다 해야지. 그제? 상징은 뭐랬노? 추상적 관념을 구체어로 들어. 몽달씨가 추상적 관념은 아니잖아. 비유하고 있다지 맞는 말이다. 내가 오늘 EBS 수능 특강 오답 오류 난 거 이거 오늘 올릴 거야. 상징도 모르는 것들. 내가 원래 EBS를 아예 안 봤거든. 왜냐면 너무 쉬워서 가치가 내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한 건 내가 처음이야. 지금 최근 이 연계도서 작년에 EBS 연계 너무 많이 돼갖고 올해는 조금 내가 빡시게 봐줄라 한게 너무 운이 좋은 케이스라 봐요. 그전에 한 번도 안 줬다니까 이거. 3번 나는 몽달씨가 김반장이 그에게 한 일의 의미를 밑줄 다 알고 있다고 생각.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확인 가능하지? 서술자의 판단. 됐나?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푼다는 거는 답을 찍는 게 아니다. 정확하게 초이스 해내야 돼. 답을 찾아내야 돼. 왜 아닌지도 답을 적을 줄 알아야 돼. 여기까지 됐어요? 다음 2번 문제. 자, 대표적인 문제제. 현대소설 역시 보기 관점 적용하는 문제 나왔을 때는 보기 조건 찾으랬다. 버릇처럼 하락했다. 번호 매기볼까? 독자 입장에서 서술형 논평을 믿기 어려운 서술자를 뭐라고 불러? 이거는 소설 용어다.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라고 돼 있지. 어떤 평가 문제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나 말해. 적어놔. 같은 말이 있다. 신빙성 없는 화자라고도 한다. 신뢰가 안 가는 아야. 여기서는 아재. 어린 아이다. 그제? 누구 생각나는 소설 있나? 사랑 손님과 어머니에 나오는 오키. 아저씨는 달걀 좋아하우? 하는 오키가 또 신빙성 없는 화자야. 잘 몰라. 어른들의 세계를.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눈으로 어른들의 세계를 보는 거야. 그래서 인마들을 세운 이유가 있다. 그걸 찾아보자. 어린아이 서술자 1번 둘째 줄에 서술자로서 어린아이는 대체로 그 자신이 사건의 중심이기보다는 2번 어른들의 세계에 대한 관찰자. 그래서 이 소설은 몇 인칭 무슨 시점이라? 1인칭 관찰자 시점인 이유다. 일반적으로 어린아이 서술자는 어른들과는 달리 자, 그 3번 순수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에 어른들의 세계를 제한적으로 인식. 3번 어린아이 시각으로 보잖아. 그러니까 어른들의 세계를 잘 모른단 말이야. 그지? 때로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조숙함을 바탕으로 뛰어난 사리분별력. 4번 조숙함을 바탕으로 뛰어난 사리분별력. 마지막 줄 어린아이 서술자의 설정은 뭐? 부조리함이나 모순을 폭로. 5번 조건 5개 나왔지? 해당하지 않는 거 찾는다. 1번 선지 관찰자 역할 밑줄.
2번에 제한적 인식 밑줄. 3번 27짜리 남자와 친구로 지낸다는 점에서 어른들과는 다른 가로쳐 순수한 시선. 순수한 시선 때문에 뭐 안 된다 아까 전에 세 번째 조건. 제한적으로 인식하는 거지. 근데 27짜리 친구 두는 게 제한적 인식하고는 관계없잖아. 그지? 3번이 틀린 이유다에. 4번에 사리분별력 밑줄. 5번에 둘째 줄 조숙함 밑줄. 몇 번 조건이 빠졌노? 5번 조건이 빠졌지. 그래서 수특 문제는 쉽고 안 좋단 말이야. 원래 조건이 다 드러나야 돼. 이해됐나?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도 생각해 봐야 된다. 출제자 입장으로 항상 문제를 확인하도록. 이해되겠어? 자, 다음 3번 문제. 이 작품에서 김반장에 대한 나의 평가는 그날 밤 이전과 이후 다르게 나타난다. 아까 그날 밤 네모친 부분은 어디였노? 김반장이 몽달씨를 불량배가 하고 같이 온 쫓겨온 몽달씨를 쫓아낸 그날 밤이다. 그지? 이전에 나는 나보다 20살이나 많은 김반장을 친구라 생각하면서 그를 씩씩하고 재미있는 사람이라 평가했어. 그날 밤 이전에는 씩씩하고 재미있는 사람이라 평가했어. 하지만 그날 밤 이후 나는 그를 나쁜 사람이라 생각하지. 왜 이런 언어를 써야 돼? 나쁜 이런 말. 씩씩하고 재미있는. 2번 문제 보기랑 엮어봐야 된다. 왜 그렇다? 왜 이런 표현을 써야 된다고? 어린아이, 어린 여자아이의 서술자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다.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고 주희야. 네? 엄매 책 있나 혹시? 아니. 니 왜 패드 안 두고 왔노? 패드 있어. 있나? 이 수도 가져갔나? USB 갖고 오라니까. 저 내가 에어드랍을 난리 뿌면 그게 안 돼서 이제 증거가 남아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누구는 금요일 날 쌤이 2개를 할 건데 문학 한 개 하고 엄맵 해봐. 12쪽부터 14쪽까지 테스트 할 테니까 다 빈칸 채우는 테스트 할 거다. 외화가 온다 전부. 12, 13, 14 의문 변동 파트다. 니 어디 보고 있나? 니는 왜 그래? 니는 왜 이렇게 넣는? 세로로 보고 있었구나. 가로라고. 엄매 파트다. 12, 13, 14 다 외워온나? 빈칸 채우는 수업 할 거다 그날. 알겠지? 그래갖고 한 번에 정리해비게. 엄매는 문제가 안 어려워. 그래서 앞에 이론 파트 그냥 다 외우는 걸로 하자고. 이해되겠지? 정규 수업 때 우리가 다 못하니까. 됐나? 고생했습니다. 주위에 그 뭐고 가능하면 시간 맞춰고 온나? 힘들어. 30분 되겠다. 뭐라고? 뭐 세게 불지 마. 뭔데?